MBC 뉴스데스크가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서 채널A 기자와 모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 더 나아가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MBC 보도국 인권사회팀의 장인수 기자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오늘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요.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리는데도 또 이 시간적 한계 때문에 미처 못 전해드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를 통해서 또 그러니까 전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장인수 기자를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네. 며칠 엄청 바쁘십니다. 예, 좀 바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만큼의 어떤 녹취록을 갖고 오셔서 정말 네. 저도 이제 내용이 궁금했는데 워낙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녹취록 내용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거의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는데 네. 뉴스 데스크를 통해서도 미처 전해주시지 못한 내용이 더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네. 이제 채널 A 기자가 한 얘기인데 네. 그 유시민 같은 사람이 제일 눈에 가시고 검찰이 볼 때 이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유시민을 했다 그러면 여당에서 에이씨 야권은 안 해? 그러면 야권 그때 말씀하신 최경환이나 뭐 있잖아요. 최경환 감옥 갔으니까 큰 부담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시민을 치고 싶고 우리가 이제 정파적이다 이렇게 몰릴 것 같으면 최경환도 이게 반찬으로 하나 집어넣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검찰 입장에서 이제 채널 A 기자가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유시민을 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좀 친문, 다른 좀 강성 친문들이 옛날 같이 자기네들한테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검찰을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에 또 유시민이라는 카드를 지들이 쥐고 있으면 친문도 지네한테 함부로 못할 것이며, 우리 이 정도 했는데 니네 나중에 골로 갈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을 풍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지들도 검찰이고. 그렇죠. 그래요? 계속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애매하잖아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이철 측에서 계속 물어봐요. 이게 뭐 총선 앞두고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면 릴리스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정보를 줘야 되냐. 그리고 예. 아니라고는 하는데 예. 시기는 총선 전으로 못을 박아요. 또 채널 A 기자가 이거 어떤 보시면 식으로? 예. 또 둘째 총선하고 상관없이 본인한테 제일 좋은 거는 3월 말 4월 초까지는 해야. 그래야 나중에 강제 수사가 오기 전에요. 압수수색하고 어차피 계좌 털려가지고 본인한테는 총선 4월 16일 오늘 며칠이야. 그 전에 한번 목 한번 안 조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와요. 뭐 이렇게. 3월 말 4월쯤 그게 총선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네. 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제 총선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로는 총선하고 상관없다고 하는데 시기를 총선 직전으로 못 박아버린다. 네네. 예, 그래요. 뭐 정책 해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고 또 검찰이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이철 전 대표 지인에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설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친문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고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총선 끝나면 그 야당이 과반 의석 차지한다. 그리고 이게 실제 워딩인데 그때 되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우리 친문 세력 이번 총선 이후에 친문은 몰락합니다. 친문은 몰락하고 오. 지금 친문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때 그 유시민 등등 대표님하고 친하시던 뭐 유시민 분들 뭐 이렇게 그런 부류들이 그때 가면 찍소리 한번 낼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채널A 기자가 이철 이렇게, 전 대표 지인한테 그렇게 네, 얘기를 이렇게 해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을 점할 테고 찍소리 못할 거다. 그 전에 불어라 이 얘기죠. 그래요? 그게 다 녹취록에 지금 담겨 있는 녹음이 된 내용이라는 예, 겁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아마 오늘 중에 저희가 뭐 또 인터넷으로 다 올릴 예정입니다. 녹취록 전문을 올릴 예정입니까? 녹취록이 아니라 그냥 녹음 파일을 올리려고요. 녹취록은 저희가 정리하면서 또 틀릴 수도 있고 예. 이 사람들의 말에 어감 같은 것들을 못 들을 수 그 뉘앙스나 이런 걸 전달을 못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녹음 파일 원본을 올리려고 합니다. 뉴스데스크 홈페이지에 그냥 바로 올릴 예정입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재된 내용들을 전해 주셨는데요. 한번 좀 교통 정리를 해가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성격, 그다음에 그 성격이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갈래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채널A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검찰과 언론이 유착을 한 거냐 아닌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첫 번째부터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취재윤리 위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한국기자협회가 지금 그 만들어 놓은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장인수 기자도 기자협회 아마 회원이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기자들이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취득하면 안 된다.
이 네. 규정이 있는데 여기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위반이고요. 일단 그 전에 지적하고 싶은 게 검찰 출입 기자가 네. 검찰을 출입하면서 얻은 정보를 예. 지금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데 음흠.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상 범죄자죠. 이철 대표 저희 제보자긴 하지만 네. 형을 확정받았으니까 네. 이 범죄자를 찾아가서 예.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 너 이런 식으로 조사 받을 거야. 라고 정보를 알려주는데 일단 위계가 강압이 아니라 이철을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윤리적으로 맞나요? 이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윤리 차원을 넘어서. 그렇죠. 이거 범죄자랑 결탁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검찰 출입 기자가.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 취득한 정보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어떤 규정을 좀 더 넓히면 어떤 정파적 관점에서 취재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 지금 이제 그 녹취록 몇 파트를 읽어주신 거잖아요. 네. 여기는 정치적 해석과 관점과 주장이 아주 농후하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채널 A가 저희한테 너희의 취재 의도는 뭐냐? 왜 신라전 사건 관련 의혹을 보도하지 않고 우리를 보도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반론을 했는데 예. 저희는 어제 했습니다. 그 이철 대표가 제기한 최경환 의혹을 정면으로 다뤘는데 이 얘기를 채널 A에도 했거든요. 네. 근데 방금도 읽어드렸지만 최경환은 관심이 없어요. 반찬이에요. 유시민이 나오면 최경환은 거기에 그냥 구색 맞추기를 끼워 넣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이거야말로 그냥 명확하게 채널 A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점인데요. 저희 어제 만에 하나라도 뉴스데스크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최경환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면. 그 취재 과정에서 네. 그 이철 대표 측이 최경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이 정말 진짜로 뭘 취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던져본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예. 최경환 얘기는 뭐예요?라고 해갖고 뭐 이런 얘기다라고 해서 바로 이철 대표랑 서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네. 최경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달라. 최경환 의혹을 뭐냐 네가 알고 있는 게라고 예. 했더니 60억 원대의 돈이 2015년 14년 경에 전환사채 방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신라젠으로부터. 예. 그리고 아마 차명으로 들어왔을 거고 차명으로 들어왔으면 누구 이름을 차명으로 사용해서 들어왔을 거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예. 근데 채널 A는 이걸 묻질 않아요. 예. 묻질 그러니까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여기서 최경환이라는 인물은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했던 했죠. 그 최경환 어떤 전 부총리를 이야기한 거고 2014년 15년이면 경제부총리를 재직할 때 아닌가요? 2014년이라고 이제 이철 대표한테 물어봐도 이철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료를 보면서 숫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경 어디쯤 뭐 이랬을 거다. 왜냐면 뭘 볼 수 없고 자기 기억에만 의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2014년 7월인가 경제부총리가 되시는데 2014년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되기 전인지 이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찌됐건 최경환은 MB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고위직에 있었고 정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최경환 전 부총리와 그 주변 사람들이 6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신라전에 이제 차명으로 네. 넣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채널A 기자도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를 않고 오로지 올리 유시민 네. 이쪽만 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철 대표는 얘기를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한테도 이 정도를 얘기했으면 채널 A한테도 얘기하고 저희한테도 서면 인터뷰라는 불편한 방식을 통해서 얘기했으면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네. 검찰은 도대체 이걸 왜 수사를 못 할까요? 그러면 검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론에 나서 인터뷰를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검찰이든 채널A든 만약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정말 팩트를 알고 싶기 위해서 취재를 한다면 공히 이것도 제기된 의혹이니까 같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네. 않았다. 이 점을 제기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줄기가 이제 그래서 이게 취재 윤리에 부응하는 취재 과정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 판단을 네. 애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검언 유착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채널A 기자는 이철 대표의 어떤 지인을 만나서 그 모 검사장을 속칭 이제 판 거냐, 네. 속칭 판 거냐 아니면 정말로 모 검사장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한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 대검에서 그래서 긴급히 조사를 해서 법무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검사장이 아니다. 그다음에 아니라고 하죠. 목소리도 보면은 그 검사장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해서 올렸다라는 지금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 이 검사장이 했다는 얘기가 내가 대검의 범정을 연결해 줄게. 그거 연결해 주는 거 일도 아니야. 누구누구 수사관을 찾아가. 참 믿을만하고 좋은 친구야. 예, 그리고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수사팀에도 다 얘기를 해줄게. 이게 검사장이나 현직 검사가 아니라 지금 그 대검의 발표 내용은 그런 거죠. 예. 법률 전문가 뭐 이런 사람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예. 채널A 기자와 이 법률 전문가
잡아다 조사해야죠 검찰이. 이 정도 창피를 당했는데 그리고 MBC에도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말로 그 모 검사장이 억울한 지금 오해를 사고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수사를 해서 그렇죠. 밝혀라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정리라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그 모 검사장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검언 유착의 결국 아주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단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것이 이제 그 시청자들은 주목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 검사장이라는 사람의 어떤 특정인 지금 뭐 세간에 뭐 이름 돌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희는 여기서 얘기 안 하실 거죠? 오늘도 얘기 안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모 검사장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검찰 조직 안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건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검찰 관계자면은 이 심각한 검언 유착인 거고요. 네. 저는 뭐 채널 A와 검찰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닐까요? 예. 그 녹음 파일이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 예. 어떤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확인된 거니까요. 예. 이거를 좀 검찰이 확실히 밝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 녹취록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현직 검사장이다. 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황이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뭐 그 내용들을 보면 예. 그러면 어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게 그 A라고 하는 검사장이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채널 A 기자가 지금 얼마 뒤에 검찰이 어떤 수사 들어갈 거예요. 누구를 불러서 조사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어제 전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뭔가 채널 A 기자의 발언은 검찰로부터 짓지 않고서는 취득할 수 없는 정보였습니까? 아니 그거를 여기 너 예전 비서였던 임모 씨를 곧 불러서 조사한대. 그다음에 무슨 뭐 회사 이름도 나와요. 뭐 땡땡 홀딩스, 뭐 로커스 체인인가 뭐 이런 저는 뭐 임씨 비서가 있었는지 뭐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저는 몰라요 사실. 네. 뭐 검찰 출입 기자도 아니고 신라젠 사건에 이 건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이런 거를 수사한다는 거를 구체적인 이름, 시기를 박아서 이렇게 수사한다는 것을 거짓말이거나 맞다면 누구로부터 들은 거죠. 근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네. 확인된 것들은 확인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 뒤에 그러니까 실제로 예, 그렇게 예.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확인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이철 측에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뭐 피의 사실 공표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기 그 검찰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럴 것 같지 않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철 대표를 불렀을 때 검찰에서 이철 대표가 지금 저희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게 마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불라는 듯이 현금 인출 내용만 물어봤다. 이렇게 지금 저희랑 서면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남부지검에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3월 12일 이게 이제 남부지검이 MBC에 밝힌 그 답변입니다. 공식 입장인데 3월 12일 신라젠 사건 아닌 별건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사건으로 소환하여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별건 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금조 2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금 인출 내역을 물어본 거예요. 불러서 몇 개월 만에 수사를 안 해서 수사를 짠 제기하고 불러서 범죄자 불러서 야 너 이거 현금 인출해서 어디다 썼어? 저 정상적인 데 썼는데요. 아 그래? 그럼 나 무혐의. 그리고 이제 끝낸 거예요. 하루 불러서 조사하고.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현금 인출을 왜 했는지를 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걸 캐기 위해서 결국 그렇죠. 현금 인출 부분을 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신라젠의 어떤 의혹을 캐기 위한 건 아니었고 별건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건 피의 사실 공표를 넘어서 만약에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수사 정보를 다 흘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범죄자랑 결탁한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검찰 출입 기자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은 검찰 출입 기자에게 수사에서 얻은 일정한 어떤 피의 사실을 그냥 조각 흘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누굴 부를 거야, 누구를 수사할 거야. 이거는 피의 사실 공표를 넘어서 수사 정보를 그냥 수사 기밀을 흘린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추미애 법무장관 어제 그 감찰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그 감찰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감찰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감찰의 범위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거의 강제 수사.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채널 A 기자의 핸드폰, 검사장의 핸드폰. 이걸 들여다보면 뭔가가 나올 거고요. 그냥 불러서 관련 진술 듣는 정도면 뭐 더 이상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감찰 수준 갖고가 아니라 이거는 정식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진실을 파헤치려면 양쪽의 핸드폰을 까보면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보도 전에 이제 취재 과정에서 검찰 쪽 그러니까 뭐 입장과 이런 것들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접촉을 당연히 시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때 검찰 쪽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뭐 했던 얘기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MBC한테는 비공식적인 얘기 요즘 검찰이 당연히 안 해줍니다. 저희가 취재력이 부족해서 사실 채널A 기자 취재하는 거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서 검찰의 내부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MBC 기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 반성하자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 별로 반성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또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타사 기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 이런 정보에 소외돼 있으면 뭐 알겠습니다. 물 먹는 건데 반성해야죠. 아무튼 오늘 그러면 그 MBC가 입수한 그 녹음 파일 네. 녹음 파일 전체를 지금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고 혹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3탄 보도가 예정돼 있습니까? 보도는 할 예정인데 네. 이제 그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식으로 보도할지는 오늘 아직 아침이어서 네. 이제 편집회의도 하기 전이어서 네.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뭔가 소상히 이제 설명 말씀드린데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예, 제가 감사드리죠. 오늘 뉴스데스크 한번 보고 다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MBC 보도국의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